자, 저는 국화축제. 네, 저는 K-팝. 군항제. 오, 만날제. 관심 없으면 오지 마. 어. 약간 그 정도가 돼야. 또 할 필요가 있구나. 시민들은 빠져있고 관광객 유치에만. 저희 약간 주제를 또 조금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우리 작가님의 축제는 그 지역의 성스러운 시간의 재현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 창원에도 많은 축제가 너무 있습니다. 축제가 많아요. 저희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볼까요? 돌아갑니다. 자, 저는 국화축제. 네, 저는 K-팝. 군항제. 오, 만날제. 저는 아맥축제. 제일 좋아하는 한복 입는 한복 부림 한복 축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빛거리 축제. 어시장 축제, 전원 홍화 축제, 네, 많이 있습니다. 눈꽃 축제. 최근에 라면 축제 됐습니다. 근데 또 솔직히 이렇게 많은 축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바깥에 계신 분이 누가 물어본다면 창원의 축제에 대해서 이렇다, 요건 꼭 봐야지 하는 축제는 사실 좀 없습니다. 그죠? 성스러운 시간이라고 표현하신 우리 작가님의 창원의 지금 축제 상황, 어떻게 좀 평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축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냐? 그러니까 축제해서 뭐가 나왔냐, 몇 명이 그쵸. 왔냐, 돈을 벌었냐, 그쵸. 뭐 약간 이제 그런 식의 효용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축제에 대한 평가가. 그 축제는 굉장히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들이 자기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굉장히 종교적인 데서 출발하잖아요. 자기가 지역다움. 누구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축제 자체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일상과 비일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축제의 본질은 비일상이에요. 일상적이지 않음이에요. 이탈하고 벗어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세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상은 세속적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축제라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세속적이지 않은 어떤 그 무엇에 몰입을 함으로 통해서 그게 우리라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게 이제 축제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축제를 만드시는 분들 중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창원에 있는 축제들은 다분히 세속적이다.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력이 생길 수가 없지 않나.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강릉에 그 유명한 게 단오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단오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강릉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서 참 놀랐던 게, 단오제가 5월입니까? 5월. 예, 5월이죠. 단오제가 되면, 강릉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강릉 사람들은 연차를 냅니다. 서울에 사는 강릉인들. 예. 가려고, 고향에 가려고. 다녀오려고. 네. 아, 그날, 대단한데? 그 정도의 그게 되어야. 네. 그날 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거기 되면 이제 식당들도 다 메뉴를 바꾸거든요. 단오제 메뉴로 다 바꿉니다. 단오제 메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단오제 술하고 그 떡이 있어요. 그 자기들 레시피가 전통 있어요. 그런. 다른 웬만한 식당들도 그걸로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도시 전체가 한번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릉 단오제가 뭐 세계 무슨 유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강릉 사람이면 단오제 때 가서 그때 친구들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설날이나 추석 때는 여행 가야죠. 가족 위주잖아요. 가족인데. 그때 우리가 물론 친구들 우리 일일 생활권 안에서 친구들 언제 어디든지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장소, 어떤 맥락에서 만나는 게 정말 의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릉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공간이, 그 시간과 그 공간이 그런 공간인 거예요. 네. 그렇지. 헤어졌던 사람들도 만나고. 언제, 어디서, 그렇지. 저 오늘 처음 듣네, 저는. 근데 성공적인 축제라는 게 아.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 수라든지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거만 그게 보다 아니라 보니까. 진짜 그 도시 사람한테 자부심을 줘야죠. 그 축제를 하는 게 우리 이런 게 있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아직 가보지 못한 게 꼭 가고 싶어지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지. 너 네. 뭐 한다고 5월 그 단오제만 되면 휴가네. 그 귀한 휴가를 그렇죠. 그래야지. 거기 가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적인 아.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그 도시나 이 사람들이 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도시에 대해서. 예. 뭐 관심 없으면 오지 마. 약간 그 정도가 돼야 궁금해가지고 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축제들 보면 그냥 아둥바둥하죠. 어떻게 해서든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그쵸. 좀 와주세요. 사람들 와서 좀 무조건. 써주세요. 그러니까 오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봐도 없어 보이잖아. 저는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축제장에 가면 왠지 내가 막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막 네. 자꾸만 저희 나이대와 맞지 않는 음악,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사람들이 쳐지니까 왠지 이제 의원으로서 내가 주인이 됐냐. 뭘 좀 재밌게 해줘야 되는 그 약간 의무감이 있는데. 애가 달쳐. 애가 진짜 달리거지. 도도해야 되는구나. 아, 도도할 필요가 있구나. 내 축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축제에는 생각해보면은 시민들은 빠져있고 관광객 유치에만 그렇지. 네,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썼나? 안 썼나 모르겠다. 그때 그 진주에서 한번 남강 유등축제 아, 때문에 있습니다. 예. 아, 있지. 난리 난 적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때문에 이제 사람들 유교화. 못 보게 하고. 예. 그때 택시기사가 했던 말. 그 택시기사가 했던 말, 제가 아마 써놓은 것 같은데. 유료화한다고 이제 그 시민들을 못 오게 막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 기자인데 그분께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제라는 게 준비하면서 신도 나고 흥도 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여행 가기 전날 제일 재밌는 것처럼. 네. 그 사람은 너무 그분이 축제에 대해서 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배운 분이 아니야. 그냥 내 근데 느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운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준비하는 게. 어차피 그날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날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뭐 와서 어디 동선을 와가지고 그냥 숟가락만 얹고 이러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뭐 하나가 되는 걸 느낀다. 이제 그렇게 축제가 세팅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죠. 예. 그렇게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뭐 그러네. 축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 창원에 새로운 사실 그런 생각을 기회가 크게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그때 이제 통합되기 직전에 그 퍼레이드 한 적 있잖아요. 퍼레이드는 불과 저희 애들 어릴 때 제가 보고 다녔죠. 그 이제 박한수 시장이 그때가 이제 창원 600년인가 그거 기념한다고 그 서울에 되게 유명한 메타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자문을 구했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창원을 딱 보니까 그분들 눈에는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쫙쫙 10차선 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리우 축제를 떠올린 거죠. 그래서 이 퍼레이드 하면 진짜 기깔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한수 시장 좋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면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거 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를 동원하겠어요? 공무원들 다 시키는 거예요. 안 할라 하겠네. 이제. 공무원, 그게 한 4, 5년 되니까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절대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업들도 참여해달라고 그래요. 뭐 LG 들어와라, 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하지.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이것도 지속될 그냥 수가 없으니까.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우 축제나 뭐 성패트릭데이 축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퍼레이드 참가해 달라고 한 몇 년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 팀 몇 년도 그 더블린에서 하는 성패트릭데이 그게 우리 대학교 브랜드가 가고 싶어요. 그게 한 3년 전에 다 차요. 웨이팅을 해야 되네요. 네. 왜냐하면 거기 가는 게 자기들이 좋거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되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축제. 네. 축제에 대한 새로운 공부이자 시각을 저희 생각해보고 떠오르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도시의 스토리텔링, 뭐 도시를 기억하는 거에는 사실 또 유명 인물만한 게 없죠. 네. 뭐 기업 또 있잖아요, 그죠? 네. 창원하면 인물에 대해서 이은정님 또 누가 계시겠나? 계신가? 저희 어릴 때 수학여행 이렇게 간 거 생각해 보면은 아산의 이수신 사당, 또 뭐 아. 강릉의 율곡 심사임당의 뭐 오죽헌, 뭐 최근에는 우리가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대통령님 계시고. 관련된 그런 것들, 그리고 마산 월영동에는 최치원 선생님이 이제 월영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원시에 이제 인물을 찾다가 없어서 어쩌면은 그렇게 된 거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작가님 책을 보면은 부산 하면 야구, 뭐 야구하면 최동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연상하면서 그 지역을 생각하는데 그 인물이 좋으면 사실 덩달아서 도시도 이제 떡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창원시에는 인물이 너무 없고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오죽하면은 저희 성악가 조수미 이제 선생님이 태생은 아니신데 부모님이 창원 태생이셔가지고 또 저희가 그때 우리 조수미 음악 학교를 짓는다는 말까지 이제 의회에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창원이라는 도시, 또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작가님이 책에서 경건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인물을 가질 수 있다면 이제 그 도시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창원이 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인물을 찾아서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고 그건 또 뭐 누군가의 한 사람의 주장으로 되는 건 아니고 공동체가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가장 첨예한 분은 이제 이은상이죠. 이은상 선생에 대한 그런 가구파에 대한 이제 첨예한 어떤 그런 네, 지점이 그쵸. 있는데 이제 그것도 다 그런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 뭐 이런 열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문신 선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안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신 선생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창원분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 문신 선생은 이제 전형적인 어떤 좌우대칭의 그렇죠. 조형을 네, 가지고 그치. 계시잖아요. 네. 그거를 뭔가 도시 브랜드로 좀 쓰면 어떻겠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문신 하트 뭐 이래가지고 문신 선생의 형태를 딴 어떤 뭐 하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예를 들면 신호등 빨간색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 뭔가 뭐, 컨셉이나 이런 뭐 거를. 문신 선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최근의 인물 중에는 또 이수인 선생 음악 동요 많이 만드시고 가곡도 많이 만드시고 그분도 이제 마산에서 활동 많이 하셨거든요. 제일요고 음악 선생님이셨나? 맞아요.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보다는 전 본질적으로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창원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창원 사람인가에 대한 좀 그런 사람은? 얘기가 좀 많이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마산하면 이제 그 여성 노동자들이 개념 떠오를 것이고, 여고인데. 예. 그리고 창원하면 엔지니어들이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87 민주화 운동이 그쵸 대대적인 노동자 대투쟁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노동권 확보가 노동권에 이게 올라간 게 그날이 나는 계기래. 그래서 창원은 그걸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지. 예. 이제 뭐 그것도 보면 또 거기도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제 이현상 부딪히듯이 또 이제 노동자 하면 또 경영자 쪽에서 또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창원이 좀 이렇게 방향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저는 엔지니어 부분이에요. 엔지니어.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엔지니어 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창원입니다. 엔지니어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게 제조업에 대한 어떤 역량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조업의 핵심이 엔지니어거든요. 엔지니어라는 게, 저도 이제 기업 사람들 책도 쓰고 이렇게 해보면, 각 기업별로 엔지니어들의 영감이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의 도시라는 게 갖고 있는 저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 세계에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도시인 거예요. 이 창원에서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 쎄가지고 하는 거는 다 만들 수 있어. 그런 가치 부여를 해서 그래서 저는
기회 있으면 창원에 엔지니어 명예 전당 같은 거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공장별로 할 게 너무 많네. 각 공장별로 그 엔지니어 영웅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모으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표현해주고. 저희 지역에는 맞네. 그런 인물도 있는데 저희 기업도 있잖아요. 네. 뭐 무학이나 뭐 문고관장이나 뭐 대기업으로 치면 부산중공업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랑 연계해서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주체죠. 도시를 구성하는 데 네. 있어서 경제 엔진을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건 사실 이제 문고관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탑급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인데, 네. 그런 좀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 미담을 네, 그쵸. 못해서 그거는 뭐 그 회사 사정이니까 뭐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대신에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우리 지금 이제 방산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K 방산이 방산. 뜨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나 좀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본사들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 대기업 네. 계열사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창원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창원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또 귀찮게 군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가 창원과 밀착해서 창원과 잘 어울렸을 때 그 회사한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정치계나 그쪽에서 다 손 벌리는 것 외에는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할 수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아까운 기업은 LG전자예요. 그렇죠. LG 연구소랑. 창원에 LG전자가 거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거의 초창기 거의 창원 공단이 처음 거의 만들어질 털을 때 닦을 때 제일 먼저 거의 왔죠. 초창기에 와가지고 지금 그 전 세계 어떤 뭐 냉장고, 뭐 에어컨 이쪽은 이제 여기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나마 B2C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농구팀도 하잖아요. 네. 이게 이런 팀이 있는데 작년에 올해 LG 세이커스가 우승한 거 아닙니까? 네. 처음으로 우승했잖아요. 첫 우승. 예. 도시에서 화제가 됐나요? 근데 그렇죠. 전혀 화제가 안 됐어요. 전혀 창원시에서 그것을 이런 과정이 없었지. 예. 그 저는 팬들만 조금 감동. 그러니까 큰 감동.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LG 그 임원이다 생각해 보면 뭐 창원시에서 뭘 해주고 싶겠냐고. 그리고 또 그 LG의 우승에서 오는 갈등이 또 좀 있었죠. 시민들 간에. 아니, NC 다이노스에는 이렇게 열정이 창원시가 완전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해주면서 우리 LG는 처음으로 우승을 했음에도 우승했는데. 불구하고 기사한 줄 안 내냐.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죠. 현수막 하나 안 걸어주냐. 그죠. 행정이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을 또 저희가 또 지적하게 되네요. 저희 최근에 공주와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작은 도시지만 역사가 배어 있는 느낌이 확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묵은 리조트에도 그 입구가 왕과 왕비가 이렇게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어서 역사적 배경이 있는 도시에 와 있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도 저희 창원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사기업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째서 5조 예산의 창원은 왜 누구나가 다 공감할 만한 그런 도시 컨셉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착잡한 마음으로 저희 1박 2일 견학을 보냈습니다. 작가님 고향은 창원이잖아요. 그쵸? 도시 스토리텔링도 오래 연구하셨고 또 세계 여러 곳, 전국 많은 곳을 다녀보셨을 텐데 우리 창원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지 우리 고견 부탁드립니다. 너무 막연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한테 없는 거를 자꾸 보려고 그러거든요. 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저 사람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저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근데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가진 것에 네. 그 가진 것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좀 차근차근 봤으면 좋겠다. 창원만 해도 1980년부터 시가 됐잖아요. 그럼 벌써 지금 이제 50년 다 돼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신도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도시가 이제 40년 넘게 쌓아온 어떤 것들이 있을 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엔지니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엔지니어들이 이 도시를 만들어 오면서 그 혁신을 해내고 창의를 해내는 그 과정의 어떤 스토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들도 보기나 했나. 보통 이제 기업 얘기를 하든지, 오너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노동자 얘기를 하든지. 이제 그 두 얘기 말고는 거의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산 창원진의 이 통합 창원시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저는 이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마산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이제 모자이크처럼 어울리면서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그 만들어 온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발굴을 해보고 찾아내보자. 예. 거기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게 꼭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일 필요는 없죠. 이야기를 찾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람은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돼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축적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있고, 네.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예를 들면 다 지역화폐가 무슨 페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뭐 도서 문상처럼 종이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면서 화폐인물을 만드는, 화폐인물 선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는. 그 최근에 허성무 시장님 시절에는 그게 벌써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저희가 5대의 역사적 인물을 해서 이제 저희 물론 아래 지금 10대들은 아예 모르는 역사책에서 배우지도 않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5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왜냐하면 답을 내주는 지향하자는 얘기지, 지금. 그걸 답을 내버리고 나면 토론을 안 하죠. 그걸 열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작가님 이런 거잖아. 그것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 결정권자가 시장이라 치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행정의 공무원이라 치면, 나이대가 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주무관님들의 그 의견 제안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도 예를 들면 짐작할 수 그 있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우리나라 이제 화폐 인물 중에 그나마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게 신사임당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 논의가 말고는 많았지. 논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 여성을 하자는 건 합의가 됐어. 이제 다 남자니까. 최초로 5만 원권은 그쵸. 여성을 하자는 합의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유관순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화폐 그 위원회가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해가지고 그냥 신사임당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사임당으로 정해졌을 때 여성계라든지 엄청나게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인원 명단 다 공개해라. 근데 그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과정이에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거 가지고 토론해보고, 그거 가지고 그게 시간 조금 걸리면 어때요? 근데 그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 도시에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공통의 정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도시가 젊어지려면 제안자와 기획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권자의 넓은 마음이 필요하겠군요. 안타깝다. 저는 좀 젊은 세대라서 그런지 사실은 맨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축제 이런 것보다는 체험형. 그래서 이제 NC 야구장에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끼리 막 꼬집어 응원할 때 사실 더 좀 행복하고 신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최근에 우리 NC가 지금 창원시를 이제 이전하니 뭐 안 하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NC가 무조건 창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야구장이 창원의 미래의 한 축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꼭 야구를 떠나서 스포츠라는 게 되게 현대 도시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 스포츠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대가 시작되면서 스포츠도 같이 들어오고, 우리도 보면 근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스포츠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 그 유경학교,
유경학교, 그 고종이 세웠던 네. 그 여고교환. 거기서 처음 운동회를 할 때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 구경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면서 뭔가 공통의 이슈, 공통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NC 다이노스 본부장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응원 와서 막 노래 부르고 하는 걸 그냥 와서 애들 유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한 번 하면 10,000명씩 오잖아요. 네. 한 10,000명씩 온 사람들이 1년에 한 70몇 게임 합니까? 70몇 게임 하죠, 그죠? 70몇 번이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창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 우리 창원. 하나를 두고 하는 거다, 그죠? 네. 주제가 그 하나는. 창원이라는 공통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막 애가 닳고 안타까워 할 수 있는 그 시간 공간이라는 게 스포츠가 아니면 뭐 가지고 합니까? 그러게. 예. 그러니까 농구도 안타까운 거예요. 농구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우리한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같은 시민이다.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 가족이야. 라는 게 생기잖아요. 공동체. 네. 그렇게 스포츠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임대사업자로 보는 거야. 너희들 뭐 우리 지어줬으니까 여기서 돈 내고 뭐 할 거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삐지지. 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태훈 작가님을 모시고 정말 뽕을 뽑고 또 뽑아봤습니다. 우리 창원에 대해 냉철한 분석도 해주셨고 또 오늘 저희 고향 창원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은정TV가 가는 길입니다. 부딪혀보고 또 고민하고 그 속에서 창원의 미래가 조금씩 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저희 이원주 의원 좋은 말씀 혹시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창원시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더욱더 깊숙이 관찰하고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나아갈 방향들을 고민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태훈 작가님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김태훈 바로 알아보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원시가 이제 전국 평균으로 보면 가진 게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꽤 가진 게 있는 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좀 너무 상투적으로 보지 않았나. 우리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스스로 너무 낮게 평가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재정비하면서 우리 도시를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이 우리 살아갈 때 얘네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관점으로 보신다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더 모아가면서 의미 있는 결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 한정TV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도시에 살고 있는가 고민은 계속 될 것입니다. 네, 한은정TV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주, 김태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